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위험들이 도처에 존재하며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곤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범죄와 같은 위기 상황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준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평소에 익혀두었던 대처법이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각 재난 유형별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반복해서 연습해두는 것은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지진은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짓게 됩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에는 먼저 주위를 빠르게 살핀 뒤 가까운 곳에 있는 튼튼한 책상이나 식탁 아래로 몸을 숨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와 목을 반드시 보호하는 것이며 두꺼운 책, 가방, 방석, 이불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이용해 머리를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튼튼한 가구가 없다면 유리창이 없는 벽 쪽이나 집 안에서 가장 튼튼한 내력벽의 모서리로 몸을 옮겨야 합니다. 흔히 거실보다는 화장실이나 작은 방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으로 달려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동안 구조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동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여진에 대비해 1~2분간 추가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동이 멈춘 후 외부로 나갈 때는 건물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머리 위를 손이나 가방 등으로 보호하며 신속하게 넓은 공터로 이동합니다. 이때 유리창 파편, 떨어지는 간판, 콘크리트 조각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벽에서 떨어져 이동하고 전신주나 건물 외벽 근처는 피해야 합니다. 지진 직후에는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안부를 전하는 것이 통신망 혼잡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태풍은 지진과 달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피해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중심 기압이 낮고 이동 속도가 느린 태풍일수록 더 많은 비를 동반하며 강풍으로 인해 각종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날아가면서 2차 피해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지하철 침수, 도로 유실, 정전, 감전 사고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접근 중이라는 예보가 있으면 즉시 창문이나 유리문에 테이프나 신문지를 X자로 붙여 유리가 파손되었을 때의 파편 비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닫아 유리가 깨졌을 경우를 대비하고 외부에 있는 물건들 예를 들면 화분, 빨래 건조된 캠핑 장비, 자전거는 실내로 들이거나 튼튼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바람에 날아간 물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창문을 파손시켜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손전등, 건전지, 보조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응급약품 등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최소한 이틀 이상 견딜 수 있는 식량과 식수 그리고 위생용품도 필수적입니다.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아야 내부 온도가 유지되어 식품이 더 오래 보관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바닥이 미끄럽고 전신주나 가로등에서 전선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전의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고무창이 있는 저련 신발이나 장화를 착용하고 특히 침수된 지역에서는 맨발이나 일반 운동화를 피해야 합니다. 산간 지역이나 경사면 주변의 경우에는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방송이나 안내 문자에 귀 기울이고 필요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산불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자연재해입니다. 특히 봄철과 가을철처럼 건조한 계절에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불씨 하나로도 산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산불은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방향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야외에서 캠핑을 하거나 산책 중일 때는 불씨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소화해야 하며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산불 발생 시에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불길을 등지며 하산하거나 불이 번질 가능성이 낮은 논밭, 도로변, 벌판 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젖은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입과 코에 대고 가급적이면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연기는 고온의 유독가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마시기만 해도 의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코를 보호하고 숨을 아껴야 합니다. 차량으로 이동 중일 때 산불이 도로까지 번져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함부로 탈출하기보다는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닫은 채 몸을 최대한 낮춰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은 일시적인 방열 및 연기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뛰쳐나가는 것보다 생존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근처의 안전한 지형으로 대피할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건물 화재 역시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꽃 그 자체보다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연기를 마시는 순간 수초 만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낮은 자세로 기어서 대피하는 것입니다. 입과 코는 젖은 수건으로 막고 벽을 짚으며 출구 방향을 따라 침착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는 손등으로 문손잡이를 살짝 만져보아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그 문 뒤에 불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탈출 경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르게 아래층으로 이동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 기계 고장 등의 위험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화재로 인해 외부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수건, 옷가지, 천등을 흔들며 구조대가 발견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고 문틈은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 등으로 막아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아껴야 하므로 구조 요청을 한 뒤에는 화면을 꺼두고 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위기 중 하나는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 범죄입니다. 공공장소나 거리, 쇼핑몰, 지하철역 등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 범죄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이어폰을 끼고 걷거나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않는 행동은 위험 감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낯선 사람이 계속 따라오거나 주변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다면 즉시 시선을 돌리고 사람들이 많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인근의 상점, 경찰서, 지하철 역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 휴대용 경보기 등 간단한 도구를 평소 지니고 다니는 것도 위협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대항하거나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는 상황을 회피하고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위협을 받았을 때는 주변의 가방, 우산, 노트북 등을 방패처럼 활용하고 가능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는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전 준비와 반복 훈련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생활 공간에서 취약한 부분을 점검해보고 필요한 비상용품을 준비하며 평소 이동 경로에서 대피소나 경찰서 위치를 확인해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그 준비는 결국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